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6년을 함께 했는데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만나자고 하였고 몇 번 튕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수완쓰고 적극적인 게 낫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작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지만 남편은 고졸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저희 부모님 마음에 당연히 들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요새 주변 또래 사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 직장에 7년이나 붙어있는 끈기와 인내,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사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고 양가 어른들의 뜻이 잘 맞아 크게 잡음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물에다는 생략하기로 했어도 보통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집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엄마에게는 새놓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그 집을 비워주셔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큰돈 들이지 않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듯하였습니다. 저희는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하되 생활비와 양가 용돈 50만 원씩은 공동비로 모아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은 별 이슈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만 3개월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윗사람과 싸웠다며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저에게 통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부부인데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의논을 좀 해보고 적당히 참을 건 참고 했어야지 홧김에 사표라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상사와 싸우고 나와서 자존심 때문에 실업급여해달라는 소리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직할 때까지 생돈 나가겠더라고요. 그래도 7년을 다녔으니 저는 딱 한 달까지는 터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구직 활동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래 다녀서 퇴직금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당장은 그걸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노트북 들여다보며 구직 활동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TV 보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안일은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업주부하겠다는 얘기나 하고요. 그렇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남편 앞으로 있던 차 할부나 휴대전화 할부 등으로 고정 지출이 늘어나니 양가 용돈 50만 원씩 유지하는 건 말도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거기다가 저희도 자녀 계획이 있다 보니 저축을 더 돌려도 부족한데 저축을 늘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은 힘들면 안 줘도 된다며 차라리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시아버지도 은퇴하셔서 시댁에는 사실상 수입이 없어요. 그렇기에 친정 용돈은 진작에 끊고 시댁 용돈을 차차 줄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일 그만둔 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신다면서요. 그런 건 괜찮은데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 때문인 줄 아세요. 여자가 경제권 쥐고 관리를 잘해서 돈을 모아야지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돈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차차 1년 정도에 거쳐 용돈을 줄여나갈수록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비난은 정말이지 원색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돈만 까먹어서 자기 아들 등골이 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싸워서 제가 얻는 게 뭔가 싶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간 골았던 고름이 이번 설이 되어서야 터졌습니다.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남편은 용돈 보낼 생각도 구직할 생각도 없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시면서 설인데 그냥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멋쩍게 웃어넘기려고 하는데 친척분들 앞에서 대놓고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남편이 번다고 집에 있냐.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하긴 하냐. 자기 아들만 축원한다고 친척들의 동조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시라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이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남편을 대신해서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그저 뒤에 서서 나 몰라라 하기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내심의 한계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고기 반찬을 제 앞에서 남편 앞쪽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요.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걸로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홧김에 회사 박차고 나와서 지금까지 직장을 못 잡고 있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 내 잘못이라고는 여태까지 남편 총알바지 하면서 뒤치다꺼리한 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남편이 안타까우면 어머니가 다시 데려가시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들은 시댁 어른들은 당황하시면서도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아무 얘기나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분 위기를 견딜 수도 없었고 견디기도 싫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남편도 집에 와서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꼭 그렇게 온 가족, 온 친척 보는 앞에서 자기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했냐면서요. 내 남편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이 편하겠냐고 대꾸했더니 그런 여자가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참고 네 총알 바지해주는 동안 너는 시부모님 앞에서 잔소리 막아주려고 시도나 해봤냐고 따졌습니다. 사실 그 잔소리도 내가 아닌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너는 네 일 아닌 척 그저 내 뒤에 숨어만 있지 않았냐고요. 그렇게까지 팩트로 두드려 패도 남편은 그저 자기 친척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냈다는 그거 하나에 꽂혀서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총알바지 해주느라 제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신경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정상적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면 누구 귀책이 큰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충분히 사과할 만도 한데 남편은 저에게 사과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고 시간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사과 안 할 거냐고요. 이 정도면 거의 엎드려 절받기였는데 남편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자기가 사과를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일 것도 없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아집만 있어가지고 이혼하자니까 좋다고 누가 못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 집이니까 당장 필요한 짐 싸서 시댁으로 가라고요. 나머지 필요한 짐은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용달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실감했는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뭐하냐고 빨리빨리 싸서 나가라니까. 알아서 정리해서 보내라면서 현관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대로 현관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남편 짐 싹 다 꺼내서 심부름센터 불러서 용달로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시댁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서요. 그래서 남편 아직 거기 안 갔냐고 하니까 아직 안 왔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넘치는 남편을 데리고 있을 캐파가 안 되니까 다시 돌려보낸다고 말씀드렸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할 말 없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남편 도착하면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남편도 쪽팔렸는지 아니면 당황했는지 집에 못 간 꼴을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부끼리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는 거지 이렇게 자존심 부리면서 살면 못 쓴다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1년이나 양보했는데 자존심은 그쪽 아드님이 부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혼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보면 시어머니도 저한테 사과 한 번 안 하는데 그 집에서 가정교육받은 아드님께서 저한테 퍽이나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겠냐고요. 그제서야 감당할 자신이 없으셨는지 다급하게 저한테 사과하시는데 이제는 엎드려 절받기 하기에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 고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 회신만 좀 빠르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고마움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고 1년이나 봉사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사람 많이 만나서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게 딱 이런 건가 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